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츠입니다. 어제는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비록 CPI 결과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천리가 하락하지 않고 0.75%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을 상으로 상방압력을 가했고요. 그 과정에서 빅테크들과 테슬라가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일 전 테슬라는 무려 15%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난 이틀 동안은 약 11% 반등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1%라는 큰 반등이 오기에 앞서서 어떠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한지에 대한 원인을 매번 파악해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것은 후회가 없지만 이때 못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 만약 지금 당장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조금 더 제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응을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주가 흐름과 주가 이면에 있는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괴리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0% 넘게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하락에는 제가 표시를 해둔 것처럼 꼭대기를 시작으로 콜옵션 게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하락을 하였고요. 24년 4분기 어닝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또 추가로 하락했으며 이제 여기서부터는 풀옵션 게마 스퀴즈가 잡히면서 또 하락에 따른 원인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기입하는 이유는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락을 해도 곧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하락이 진짜 하락으로 이어진다 등으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무려 15% 하락했을 때 제가 추가 매수로 대응한 이유는 저희 멤버십 분들을 비롯해서 유튜브에서도 가끔씩 설명을 드렸듯이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풀옵션 갬마 스퀴즈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이고 빨간색은 콜옵션 프리미엄이며 검정색은 풀옵션 프리미엄으로 일반적으로 남색인 주가가 콜옵션 프리미엄과 흐름을 함께 하다가 여기 이러한 케이스처럼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콜옵션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콜옵션 갬마 스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테슬라의 출고량 또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풀옵션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풀옵션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풀옵션 프리미엄이 더 증가하면서 주가는 함께 가지 않고 반대로 폭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딱 이때와 같은 상황으로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15% 넘게 하락했을 때 풀옵션 프리미엄이 무려 92%에 도달했으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가가 15% 폭락했을 때 풀옵션 프리미엄의 수치 90% 이상은 장기적으로 유지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풀옵션 프리미엄이 하락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뒤따라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 실제로 92%였던 풀옵션 프리미엄이 76%까지 떨어지면서 이틀에 걸쳐서 11%의 반등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유로 주가가 과하게 하락하는지를 알면은 그 원인을 역이용해서 아주 저렴하게 주식을 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게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상승을 한 기계적인 상승이지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개선이 되면서 잡힌 상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풀옵션 프리미엄 76%도 사실 여전히 높은 수치인 것은 맞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으나 추세적으로 꾸준히 테슬라의 주식이 상승을 하려면은 기계적인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가리키는 지표들에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월 11일 매우 저렴하게 테슬라의 주식을 추매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또 지켜보려고 하는 이유는 펀더멘탈 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조금 안타깝지만 하향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25년 2분기 어닝 퍼쉐어의 예상치로 이들의 예상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들의 예상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0.69달러라는 수치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매우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악재를 과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며칠 전을 시작으로 0.68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 바로 어제를 기준으로 0.67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25년 2분기의 어닝퍼쇼의 컨센 대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 보여줬던 이러한 괴리감에 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괴리감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는 겜마스키즈와 같은 해칭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서 매우 가파른 반등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로서 쫓아야 하는 것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개선이 되고 있다면 저평가이기에 추격 매수 또한 유효하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입니다. 제 분석에 추가로 더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번 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어디에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베팅을 했는지 또한 분석해서 오전에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과연 테슬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 확률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자료라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회복은 시작되는가라는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추가로 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테슬라 민난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공유드리고자 하니 조인하고 싶으시다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멤버십 신사 게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슬라 상으로 바이앤홀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다른 저평가 섹터 상으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제가 1년 동안 리서치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엄청 늘려왔던 종목으로 반도체와는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3개월 동안 반도체는 하락하는 동안 돈은 상당히 저평가인 이곳으로 몰렸다는 것을 여기 거래량을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패턴상 이미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잡혔고요.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완전 뚫고 나왔으며 여기 첫 번째 빨간색 갭이 채워졌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갭까지 채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적으로만 분석해온 기업이 아닙니다. 멤버십 분을 상으로 드디어 때가 온 것이라는 분석에서도 남겨드렸는데요. 이 기업은 지금 이미 5.5%의 분기별 단위 배당을 주고 있는데 최근 엄청난 호재성 이벤트와 함께 배당이 무려 60%나 넘게 인상이 되면서 연 9%에 가까운 배당을 줄 수 있게 되었고요. 단위는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 기업을 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조금 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기업을 전망해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집필한 미국 주식 투자 공식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삼아서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읽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답장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